집 안 곳곳에 생기는 곰팡이 아무리 청소해도 다시 생겨서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락스보다 훨씬 강력하고 게다가 몸에도 해롭지 않은 천연 곰팡이 제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단 2가지. 우리 집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로 곰팡이를 뿌리부터 깨끗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곰팡이가 엄청 무서운 녀석이더라고요. 그냥 보기 싫으니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곰팡이가 단순히 몸에 안 좋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 충격적이더라고요. 특히 기관지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중 집에 곰팡이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기침을 하시고 숨이 차시고 피부가 가려우시고 그런데 집에 가서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니까 점점 증상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건강과 직결된 문제구나 하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청소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청소만 했는데 곰팡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곰팡이 제거 전문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곰팡이 제거할 때 락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도 쓰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봐온 결과로 말씀드리면 락스는 일시적으로는 곰팡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면만 하얗게 표백 탈색시키는 거예요. 곰팡이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더 심각한 건 락스 성분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락스 청소를 하면 그 냄새가 고약해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락스를 쓰잖아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락스로 화장실 청소할 때면 냄새 때문에 기관지가 따끔거리죠. 그게 락스 독성 때문이에요. 환기 안 되는 화장실에서 락스 쓰다가 어지러우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만 섞으면 되는 방법이에요.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락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이 조금 오래되었는데 윗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시길래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알려준 방법 써보니까 화장실 곰팡이가 사라져서 많이 깨끗해졌다고요. 그리고 청소할 때 냄새가 안 나서 좋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곰팡이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특별한 제거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곰팡이 걱정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좋은 정보니까 주변에도 많이 등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곰팡이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여러분, 곰팡이를 그냥 보기 싫고 지저분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직접 확인한 건데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포자라는 게 있어요. 이 포자는 뭐냐면 곰팡이의 씨앗 같은 건데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미코신이라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건 곰팡이가 살면서 뿜어내는 독소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겨울에 제가 청소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을 청소했는데요. 계속 기침을 하시길래 여쭤봤더니 몇 달째 기침이 안 멈춘다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기침만 처방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화장실 구석 안방 창문, 주변 벽지 장롱 사이에 곰팡이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확인 연락을 했더니 기침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기침의 원인 중 하나가 곰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곰팡이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단순히 보기 흉한 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호흡기 문제예요. 곰팡이 포자가 폐로 들어가면 계속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숨이 차게 됩니다. 오해 방치할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렴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폐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피부 문제예요. 곰팡이 때문에 습진이 생기거나 아토피가 악화되기도 하고 계속 가려워서 긁게 되죠. 새로 이사갈 집 청소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집 초등학생 정도 되는 딸이 손등을 계속 긁더라고요. 애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갈 집에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새로 이사한 집에 곰팡이가 전혀 없는데 딸의 아토피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곰팡이가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미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영향을 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항상 피곤한 상태가 된다고 유튜브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곰팡이 포자와 독성 물질이 조금씩 우리 몸에 쌓이면서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제가 청소업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80세 할머니인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분들이 유품 정리 겸 대청소를 요청하신 거였어요. 청소하면서 가족분들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원인 모를 만성 기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청소하면 좋아지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곰팡이에 대한 지식이 있던 상황이라 곰팡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깨끗이 청소하고 한번 보자고 했죠. 한 3주 뒤쯤 청소 상태 확인차 연락드렸더니 기침이 정말 좋아지셨다고 문제가 곰팡이였던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곰팡이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것도 완전히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곰팡이를 제거할 때도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락스 같은 독한 화학약품을 쓰면 곰팡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도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곰팡이를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터득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곰팡이를 박멸할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도 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의 재료가 뭐냐면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놀라운 조합이에요. 너무 흔한 재료라 효과가 있겠어라고 반신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직접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니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식초는 다 있으시잖아요. 요리할 때 쓰는 그 식초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 베이킹소다는 있으실 거예요. 베이킹소다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활용들 하시잖아요. 이 2가지만 있으면 돼요.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로 비싼 곰팡이 제거제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 이 2가지를 섞으면 곰팡이가 사라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초 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이 초산이 산성 물질인데 곰팡이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곰팡이는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산성인 초산이 들어가면 곰팡이 세포벽이 녹아버려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얼음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녹아버리잖아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초산이 곰팡이 세포벽을 녹여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식초만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식초만 써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깊숙한 틈새나 벽 속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식초만으로는 표면의 곰팡이만 제거되고 뿌리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넣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인 식초와 정반대 성질이죠.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생기죠. 바로 그 거품이 핵심이에요. 이 거품이 뭐 하는 거냐면 마치 작은 폭탄 같은 역할을 해요. 곰팡이가 숨어 있는 깊은 틈새까지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곰팡이를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식초가 곰팡이를 화학적으로 죽이고 베이킹소다 어품이 물리적으로 곰팡이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은 곳에 적용해 봤는데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곰팡이가 찢은 곳까지 깨끗하게 사라져요. 실제로 제가 청소했던 한 집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 화장실 타일 사이 실리콘에 곰팡이가 까맣게 끼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물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곰팡이였던 거죠. 그분들이 락스로 닦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써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것도 냄새 하나 없이요.
그 할머니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져요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식초는 우리가 먹는 것이고 베이킹 소다도 빵 만들 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써도 몸에 해롭지 않아요. 락스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고약한 냄새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오히려 공기가 깨끗해져요. 식초 냄새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식초 냄새는 환기시키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이 안전성이 정말 중요해요. 화학세제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는 한 병에 몇천 원씩 하는데 금방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한 번 사면 정말 오래 써요. 비용으로 따지면 10분위도 안 들어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식초 2알 베이킹소다 1kg 사면 대충 1만 원 정도 들어요. 이걸로 집 전체 곰팡이를 몇 번이고 제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시판 제품은 한 번 쓸 때마다 몇천 원씩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적절한 황금 비율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간단해요. 식초 1컵 베이킹소다, 이 큰 술 작은 그릇 하나, 숟가락 그리고 부드러운 수세이나 헝거면 끝이에요. 여기에 칫솔 하나 더 준비하시면 좋아요. 실리콘 틈새 같은 좁은 곳 청소할 때 칫솔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꼭 장갑하고 마스크는 착용하세요. 안전한 재료지만 그래도 청소할 때는 기본적인 보호 장부를 착용하는 게 좋아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작은 그릇에 식초 1컵을 먼저 부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작은 그릇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크기의 그릇을 쓰세요. 두 번째, 베이킹 소다의 큰 술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한 번에 확 부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넘칠 수 있어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넣으면서 숟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세요. 이때 뭐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시원한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세 번째, 다 섞었으면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2시간 동안 반응이 안정화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상태가 돼요. 너무 빨리 써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두면 효과가 떨어져요. 딱 5분이 적당해요.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곰팡이가 있는 곳에 이 혼합물을 직접 발라주세요. 분무기가 있으면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건 직접 바르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거든요. 바르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 거품이 곰팡이 깊숙한 곳까지 스며 들어가서 뿌리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급하게 바로 닦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5분 후에 부드러운 수세이나 헝겊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질릴 필요 없어요. 살살 닦기만 해도 곰팡이가 저절로 떨어져 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화장실 타일 사이 같은 좁은 곳은 칫솔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벽지 같은 곳에 사용하실 경우 벽지가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수건으로 닦아낼 때 벽지가 벗겨질 수 있으니까요. 적정량을 여러 번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제가 청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부엌 싱크대 주변에도 물대와 곰팡이가 많은 곳이죠. 70대 할머니 집이었는데 싱크대와 벽 사이에 곰팡이가 줄줄이 생겨 있었어요. 계속 물을 써야 하는 곳이니까 곰팡이를 제거해도 그때뿐이고 계속 생겨나는 거죠. 지겨울 정도로 계속 생겨나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싱크대라 독한 락스를 쓰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보니까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나 물대가 다시 생길 수 있죠. 물을 사용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몸에 전혀 해롭지 않고 효과가 좋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곰팡이가 많이 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창틀이죠. 창틀은 정말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이거든요. 특히 겨울의 결로 때문에 습해지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여름 장마철에 습하고 빗물이 고이면 곰팡이가 아주 쉽게 생기는 곳입니다. 또 창틀은 자주 청소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곰팡이가 많이 쌓이죠. 60대 부부 집이었는데 창틀에 곰팡이가 까맣게 덮여 있었어요. 이 방법으로 청소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 창틀처럼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분들도 창틀 청소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데 깨끗하지요.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곰팡이가 피는 곳이 있어요. 바로 냉장고 고무 패킹이에요. 이것도 은근히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이에요. 특히 검은 고무 패킹은 곰팡이가 생겨도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먹거리가 보관되는 곳인데 곰팡이가 생기면 안 되죠. 70대 할머니 집에 갔는데 냉장고 고무 패킹을 자세히 보니까 곰팡이가 군데군데 생겨 있었어요. 이 방법으로 청소하니까 냄새도 사라지고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곰팡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시면 더 좋아요. 만약에 곰팡이가 정말 오래되고 뿌리 깊게 박혀가 있다면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 청소하고 3일 정도 지난 후에 한 번 더 해주세요. 2번 하면 웬만큼 오래된 곰팡이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넓은 면적에 퍼져 있을 때는 조금씩 나눠서 하세요. 한 번에 너무 넓은 면적을 하려고 하면 혼납물이 마르기 전에 다 못 닦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청소하는 동안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세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날릴 수 있거든요. 창문을 열어두시거나 환기팬을 틀어주세요. 가급적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청소 도구들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수세이나 헝겊에 곰팡이 포자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에게도 이 곰팡이 제거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다들 효과가 좋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청소업을 하면서 깨달은 건 곰팡이 제거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해도 관리를 안 하면 며칠 만에 다시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곰팡이 걱정 없이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습도 관리예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일 때 번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 안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시면 곰팡이가 생길 수 없어요. 습도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즘 다이소 같은 곳에서 습도계를 7,000원, 2,000원에 팔아요. 하나 사서 집에 두시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습도가 높아지면 제습기를 틀거나 에어컨 제습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습기가 없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신문지를 구겨서 습한 곳에 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빨아들여요. 며칠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숯을 활용하는 거예요. 숯도 습기 제거에 정말 좋아요. 작은 주머니에 숯 몇 개 넣어서 화장실이나 싱크대 밑에 두시면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는 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3번은 환기를 시켜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각각 10분 이상씩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특히 샤워하고 나서나 요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습기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환기팬이 있으면 틀어주시고 없으면 창문을 열어주세요. 겨울에 추워서 환기하기 싫으시다고요? 그래도 꼭 해주세요.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환기를 시켜주세요. 곰팡이 때문에 병원비 드는 거랑 비교하면 난방비 조금 더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들을 점검해 주세요. 화장실 실리콘 창틀 싱크대, 주변 냉장고 고무 패킹 같은 곳들 말이에요. 작은 곰팡이라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식초와 베이킹소다 방법으로 바로 처리하시면 돼요. 작을 때 처리하면 정말 쉬워요. 네 번째는 가구 배치예요. 가구를 벽에 바짝 붙여 놓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가구와 벽 사이에 최소 5cm 정도는 간격을 두세요. 특히 침대나 옷장 같은 큰 가구는 더 신경 써 주세요. 벽 뒤쪽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빨래 관리예요.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는 꼭 환기를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제습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젖은 빨래 나오는 습기가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빨래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옷장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옷장 안에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청소 도구 관리예요. 수세이나 행주 같은 것들을 젖은 채로 두면 곰팡이가 생겨요. 사용하고 나서는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도구들을 식초물에 담갔다가 말리는 거예요. 곰팡이 예방에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이에요. 샤워하고 나서 화장실 문을 열어두세요. 습기가 빠져나가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웠죠. 이제 락스 냄새 걱정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집을 유지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